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탈로와 허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33년에 나온 이론이죠. 자, 이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하죠. 독일 우리가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 나온 우리가 이론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바로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이 중심지 이론을 보는데,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이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 자, 이 수요자가 이 분포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도시 계층 체계라든지 도시 계층 체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한 넓은 의미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이 어디까지냐? 도시 계층 체계를 토대로 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 이론입니다. 자, 이때 이 중심지 이론에서는 크리스탈러는 재화의 도달 거리, 재화의 도달 거리,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죠.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우리는 크리스탈러 이론입니다. 자, 우선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중심지라는 것은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합니다. 중심지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선 또 개념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어디까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이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여기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먼 최대한의 통행 거리를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수준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최소 우리가 요구치의 범위라고 하죠. 자,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은, 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어떻게 돼?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우린 중심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중심지가 하나다. 이 단일 중심지. 이 단일 중심지일 때는 이 상권의 형태, 이 배후지죠.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라고 하는데, 이 상권의 형태는 우리가 원형이 되겠는데, 이 크리스탈러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죠.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모형이다. 정육각형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죠. 자, 이러한 상권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때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이 원범위는 공급 가능한데 이 범위는 공급이 안 돼요. 자, 이 범위는 공급이 안 되죠.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배후지 외접형인데 이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쟁이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배후지가 중첩이 되는 지역이죠. 자, 이것은 배후지 중첩형이라고 합니다. 배후지 중첩형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되면서 경쟁이 최소화되는 지역인 이러한 정육각형 형태로 가겠죠. 정육각형. 자,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전역에 다 공급이 가능해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배후지 완결형이죠. 배후지 완결형 형태로서 바로 어떤 경우 경쟁이 최소화되는 지역이죠. 이렇게 우리가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크리스탈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크리스탈러는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고차원 중심지 백화점을 예를 보시면 되겠죠. 롯데백화점 간격 멀죠. 그래서 여러분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더 멀고 그 수는 작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같은 저차원 중심지 수는 상당히 많죠.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 GS 편의점 간의 간격은 가까워요.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까워요. 그리고 저차원 중심지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차원 중심지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피라밋 형태를 띠게 돼. 피라밋 형태. 또 고차원 중심지수로 중심의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장 원리라든지 또 교통 원리라든지 행정 원리 등에 따라서 중심지의 수, 모형은 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심지 이론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의 한계는 유사한 점포, 이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 크리스탈러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점포,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고 있다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는 내용이죠. 크리스탈러의 이론입니다. 자, 허프 이론을 하나 볼까요? 자, 허프는 확률적인 상권 모형이죠. 자, 허프는 확률이죠. 확률. 자,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들이 특정 점포를 우리가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자에 있어서의 행태, 개성을 보는 거죠. 소비자 자체의 우리 행태, 개성을 보기 때문에 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미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가까운 점포에서 소비를 하려는 경향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저차 중심지를 그대로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차원 중심지를 그대로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계산 문제가 출제할 수 있는데, 이 공간, 여러분 점포의 성격, 전문품을 판매하느냐, 선매품을 판매하느냐, 편의품을 파느냐,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접근성에 따라 공간, 거리의 마찰 개수는 달라지겠지만은 이것을 우리 계산 문제를 낼 때는 오늘 시험 문제 꼭 2로 출제를 하고 있죠. 공간, 거리, 마찰 개수를 2라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중령 모형을 적용합니다. 2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중령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때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죠. 매장 면적에.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를 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비례는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모로 가는데 이때 거리는 시간거리의 개념이죠. 시간거리의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중령 모형인데, 자, 소비자 거주지, 자,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10만 명이다. 자,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10만 명인데, 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인데 어떻게 돼? A 우리가 할인점이 있죠. 그러면 A 할인점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0이다. 2,000제곱미터다. 자, 그런데 거리는 얼마다? 예를 들어서 2km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비할인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할인점에서의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인데 거리는 3km다. 그럼 이때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10만 명의 인구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냐. 자, 그럴 때는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거리, 또 경쟁, B 할인점 하나밖에 없죠. 경쟁 점포의 수, 또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21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항상 이걸 구할 때는 시장 점유율이죠.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항상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상권 내 각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인데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죠? 2,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요거 4,000 할까요? 계산하기 좋도록 4,000. 여러분 계산하기 좋도록 4,000. 그러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비할인점에 매장 면적 9,0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요거 하면 각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고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4,000을 4로 나눠주면 1,000이 되겠고 9,000을 9로 나눠주면 1,000이 되겠죠. 그럼 2,000분의 1,000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에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죠? 100을 곱해주니까 퍼센티지로 가니까 50%입니다. 자, 여기에 시장 점유율은 퍼센티지로 가니까 우리가 퍼센티지로 하니까 100을 곱해준 겁니다. 이용객수는 얼마냐? 이용객수. 자, 이용객수. A 할인점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 10만 명 중에 몇 프로를 이용한다? 50%가 A 할인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수는 5만 명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허프의 모형 최근에 있어서 계산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항상 이용객수를 구할 때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고 이용객수를 구해야 된다. 자,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항상 뭐에 중심하라? 계산 문제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허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게 이 허프의 모형이다. 이 계산 문제에 유의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